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행복한 학교 이야기의 행복지기 김덕년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4월이네요. 4월. 참 잔인하도록 아픈 달이죠. 제주의 붉은 동백이 뚝뚝 떨어지던 그날부터 민주주의 함성이 드높았던 봄, 그리고 정말 잊을 수 없는 노란 리본이 물결치던 바다까지 우리 현대사의 굵직한 아픔들이 유독 이 4월에 모여 있습니다.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를 보셨나요? 상처받은 아이와 고단한 어른이 만나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곁을 내어줄 때 비로소 치유는 시작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과 치유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따뜻한 만남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다시 완전체가 되어 돌아온 방탄소년단. 그들이 신곡을 발표했죠. 스임 듣고 왔습니다. 지난 3월 21일 광화문 광장이 보랏빛으로 물들었는데요. 4년 만에 돌아온 방탄소년단이 우리 민요 아리랑을 불렀죠. 부상을 입고도 무대를 지킨 리더 RM의 모습이나 전통 무용과 어우러진 퍼포먼스를 보며 저는 기억해야 할 우리 것이 어떻게 새로운 치유가 되는지 생각했습니다. 비록 인파 예측이 빗나가 조금은 한산했다는 뒷얘기도 들리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더 질서 있고 안전한 축제가 되었으니 다행이기도 하죠. 자,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4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4월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프고도 숭고한 기억들이 교차하는 달입니다. 제주 4.3, 4.19 혁명,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는 각기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기억을 통한 치유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염원이라는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월의 문을 여는 4.3은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금기이자 깊은 트라우마였습니다. 오늘 2부에서 소개할 현기영의 순이삼천과 같은 문학적 시도는 침묵을 깨고 역사를 공론화하는 시작점이 되었죠. 억울한 죽음을 빨갱이가 아닌 우리 이웃으로 다시 기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4.3은 애도를 통해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가해와 피해를 넘어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하며 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노래 두 곡 연속으로 보내드릴까요? 그날이 오면,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일명 노차싸라고 했죠. 그날이 오면,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그들이 찾았던 건 단순히 음정이나 박자가 예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자들의 목소리, 지워진 이들의 이름,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라는 노래였죠. 때로는 한 편의 노래가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치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4월의 역사 계속 살펴볼까요? 4.19가 있죠. 김주열 열사와 같은 수많은 청년의 희생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사명으로 기억됩니다. 이 기억은 우리 사회가 불의에 맞서는 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헌법 전문에 그 정신을 새기고 계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가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건네는 최고의 치유이자 예우입니다. 또 이날을 잊을 수 없죠. 4.16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거대한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노란 리본과 함께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건을 잊지 않는 것을 넘어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생명의 소중함을 매 순간 되새기는 행위입니다. 참사 이후의 치유는 진실 규명과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기억하는 이들이 서로의 곁을 지키는 연대가 곧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됩니다. 준비한 곡 보내드립니다. 에밀라 존스의 Both Sides Now, 스티브 포버트의 I'm in love with you.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차원 기자를 만나지 못했네요. 당분간 차원 기자님이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꼭 성과를 거두길 바라고 다시 방송에서 만나길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이어 경기지속협의 성현지 간사님을 만나야죠. 네, 안녕하세요. 성현지 간사님.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현지 간사입니다. 네,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3월에 한 9박 10일 정도 동유럽 4개국이죠. 이제 네. 헝가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체코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멋진 곳에 다녀오셨네요. 네, 정말 너무너무 멋지고 좋은 경험을 하고 와서 좀 재충전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순전히 개인적인 여행인가요? 아니면 또 직업병이 발동됐나요? 사실 이게 아무래도 일하는 분야가 분야다 보니 좀 이제 관련된 게 있으면은 또 이거 좀 직업병이라고 하죠. 직업병이 딱 나오는 순간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혼자 이번에 여행을 했는데요. 이제 혼자 여행하면 좋기는 한데 좀 외롭다 보니까 좀 인터넷으로 혼자 여행 온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6명, 7명 정도 오스트리아의 한 공원에서 조금 피크닉을 하게 됐었거든요. 혼자 가셨는데 모여서 또 인제 그룹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저희 이제 피크닉을 하면서 슈퍼에서 산 와인을 같이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마트 어디에서도 좀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전혀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 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저나 다른 몇 분이 혹시나 해서 호텔에서 가져온 그 유리컵으로 이렇게 좀 다 같이 와인을 나눠 마셨었는데요. 이게 좀 처음에는 조금 음.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이게 정말 좀 이제 정말 편리함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이제 동유럽에서는 애초에 그런 편리함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좀 '사회가 설계되어 있구나.'라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너무나도 쉽게 사용되고 구할 수 네, 있는 것이 그쵸. 일회용품인데. 네네, 맞아요. 음. 그리고 또한 이제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또 관광지뿐만 아니라 좀 일상적인 거리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다니시기에 길에는 불편함이 없으셨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에는 점자블록도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또 유럽 하면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죠. 이제 트램에서도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들이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 자체가 잘 설계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은 11번 지속 가능한 도시화 공동체, 그리고 10번 불평등 감소, 그리고 12번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과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런 어떤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성현지 간사님의 여행이 상당히 풍부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네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멋진 여행이었다고 저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요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아 가지고 네. 그러면은요 우리 간사님 부탁 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것일까요? 지금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오늘 짧은 시간이라서 다 전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아, 네,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빠른 시일에 한번 우리 또 특집으로 한번 꾸며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도 괜찮겠죠? 그럼 저야말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또 여행 또 이렇게 또 다녀오시자마자 따끈따끈한 소식도 전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동유럽 국가의 SDGs,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모습, 살펴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뭐, 이제 또 마지막 인사,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재충전했으니 또 열심히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위해서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경기지속협의 성현지 간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악 두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로콜 하럼의 A Whiter Shade of Pale.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Welcome to Yukgo Moon, a Korean classical drum dance by the Seoul International Orchestra. 오인영 걔 알고 보니까 담비도 안 내고 다닌대. 뭐? 오인영이 장학금? 걔네 엄마 작년에 죽었잖아. 네가 뭘 안다 그래. 너같이 생각 없이 사는 내가 뭘 알아. 적어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나 아니까. 네가 지낼 곳을 알아볼 동안 2, 3일만 있을 거야. 규칙이 있어. 내가 허락한 공간에서만 지내기. 우리 집에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마. 아저씨, 혹시 그런 약도 있어요? 기분 나쁘고 힘들 때 그날 하루의 기억을 다 지워주는 약. 별로? 우리 엄마도 이런 막대 사탕 챙겨주곤 했는데 왜 이걸 지금 줘요? 떠나는 사람은 그날이 바로 이별이지만 남겨진 사람은 받아들이는 날까지 계속 이별하는 거라고 투가 그랬더라. 아마 인형이도 아직까지 엄마하고 이별하는 중인 듯.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는 2024년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어린이 영화 부문 최고상인 수정곰상을 수상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혜영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엄마를 잃고 혼자가 된 고등학생 선영이 주인공입니다. 선영은 집세가 밀려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소속된 한국무용단의 엄격한 예술감독 경희의 집에 함께 살게 됩니다. 철저한 타인이었던 두 사람이 예기치 못한 동거를 시작하며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괜찮다는 위로를 건네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한국 무용은 단순한 소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슬픔과 억눌린 감정들을 무용의 몸짓으로 풀어냅니다. 특히 주인공 선영이 무대 위에서 혹은 연습실에서 춤을 추는 장면들은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한 어른과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들 모두에게 지금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다정한 등토닥임을 전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OST 보내드립니다. 글루미 세터데이와 영화의 주인공 선영 역을 맡은 배우 이래가 직접 부른 엔딩곡 어디든지 언제든지 듣고 왔습니다. 전문 가수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영화 속 캐릭터가 직접 건네는 위로이기에 청취자들에게 전달되는 울림이 훨씬 큽니다. 배우 이래는 밝고 행복한 마음을 담아 불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 대신 어디든지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따뜻한 노래네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2부에서는 영화와 함께 도서를 꼭 한 권씩 선물하죠. 오늘 책은 현경 작가의 순이 삼촌입니다. 이 작품은 1978년 창작과 비평에 발표된 중편소설로 금기시 되었던 제주 4.3 사건을 한국 문학의 장으로 처음 끌어올린 역사적 기념비와 같은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겪어야 했던 죽음 같은 삶과 그 트라우마를 처절하게 그려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나는 할아버지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8년 만에 고향 제주도 서촌 마을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최근 순이 삼촌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야기는 나의 회상을 통해 30년 전인 1948년 북촌리에서 벌어진 대학살의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순이 삼촌은 군경의 총칼 아래 두 아이를 잃고 시신 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평생 그녀를 괴롭혔고 결국 환청과 결벽증에 시달리던 그녀는 자식이 죽고 자신이 살아남았던 바로 그 옴팡밭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 아래 어떤 아픔이 묻혀 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이죠.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4월의 역사와 그 속에 담긴 치유의 의미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때로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 주인공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괜찮아라고 속삭였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듯 우리 공동체의 상처 역시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연대를 통해 조금씩
아물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마이 피우코지 론타노 보내드립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죠. 행복한 학교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행복이 늘 당신과 함께 하기를.